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5월 A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답안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답안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ITQ 폴더가 시험장에 가면 미리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되어 있고요.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엑셀 화면에서 시트 추가하고 시트 이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새 시트라고 더하기 버튼 보입니다. 2번 눌러주고요. 첫 번째 시트 1이라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타이핑 치고 그 다음에 제 시트 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변경하고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변경합니다.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그룹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3작업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하얗게 바뀌고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그룹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지정한 상태에서 3개의 시트에 한꺼번에 지정해야 될 것들을 지정해 볼 겁니다. A열에 대한 열너비 1 지정하기 위해서 A라는 열 머리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A열 열 머리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클릭.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그러면 그룹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의 시트 모두 다의 A열에 대한 열너비가 1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글꼴 굴림 11 지정해 보겠습니다. 행열 교차하는 지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모든 셀들이 선택됩니다. 그룹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3개의 시트의 모든 셀들이 선택이 된 거겠죠. 이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맑은 고디가 아니고 마우스 클릭해서 마우스의 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굴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1포인트는 기본적인 값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것을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 셀 하나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지정했고요. 그룹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뭔가 입력을 하면 3개 시트에 다 입력이 되니까 좋지 않겠죠? 시트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아무 시트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시트 그룹 해제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얀 빗금이 없는 그 시트만 제외하고 다른 시트를 선택하시면 시트 그룹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면서 그룹이 해제되겠습니다.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 부분에 그룹이란 말이 없어진 거 잘 보이죠? 그럼 제1작업부터 B4 셀부터 이렇게 내용을 모두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용 입력하실 때에는 이렇게 숫자 부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숫자 부분은 뭐냐 하면 아래쪽에 함수 입력할 때 1, 2, 3, 4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럼 B4 셀 마우스 클릭하고 과목 코드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강료 단위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 입력하고 한 셀에서 줄바꿈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한 셀에서 줄바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기까지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수강 기간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J열 같은 경우 신청 인원 입력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셀에서 줄바꿈 하실 수 있으세요. Alt 엔터, 그 다음에 순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고, 그 다음 B4에서부터 J14셀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홈 메뉴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테두리 지정하는 부분이고, 삼각형 모양의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행에 있는 내용만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부터 J14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기 불편하다면 한쪽 부분 먼저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지정하는 방법으로 여기 안쪽을 블록 지정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이곳에다가 함수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함수 복사하실 때 위쪽에 있는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덜 번거로워집니다. 열 너비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B에서부터 J열까지 여기 열 머리글 있죠? 알파벳 부분,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 열과 열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댄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너비로 넓혀 주겠습니다. 근데 비열이 너무 많이 벌어졌네요. 아래쪽에 셀 병합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줄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셀 병합하기 위해서 B13에서부터 23까지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개씩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도 되고요. 또 한꺼번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쪽 B14에서부터 이렇게 24까지 블록 지정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3에서부터 I13까지 블록 지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각선 넣어야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 드래그 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 컨트롤 키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블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겠습니다. 조건에 보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셀들을 모두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부분만 블록 지정 다시 한번 해서 오른쪽 정렬 눌러 놓겠습니다. 행 높이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출력 형태 보면 이 부분 약간 더 높고 이 부분도 높죠. 해서 1, 2, 3 숫자 부분을 블록 지정합니다. 숫자 행 번호인데요. 이렇게 숫자 부분을 블록 지정하고 행과 행 사이에 마우스를 걸쳐서 약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5에서부터 12행도 블록 지정해서 아래쪽으로 약간 느슨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지금 보니 아래쪽에 병합을 잘못했었네요. 이 두 개의 셀은 블록을 지정해서 다시 한번 홈 메뉴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병합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합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셀만 블록 지정하고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래쪽에도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테두리가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마우스 클릭해서요. 실선으로 지정할 거고 블록 지정한 것의 가운데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각선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 메뉴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탭이고요. 아까 눌러놔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대각선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엑셀 프로그램 맨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장 버튼 있고 단축키는 컨트롤 S 눌러도 되고요. 또는 파일 메뉴 눌러서 저장 눌러도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위쪽에서 누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창이 나타나잖아요.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은 반드시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있는 거 아시고요. 문서 폴더 안에 보면 ITQ 폴더가 보이죠? 그래서 ITQ 폴더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저장되는 위치 경로가 맨 마지막으로 ITQ 글씨가 보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5월달 A형 문제 푸니까 5A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임시 수험 번호는 5A인 거죠. 그 다음에 하이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저장한 파일 이름이 보이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제목 도형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문제에서 십자형 도형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삽입 메뉴에 눌러보시면 도형 있습니다. 저는 창이 좁아서 아이콘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창이 넓다면 이런 식으로 도형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 보면은 두째 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십자형 도형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봐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놓고 위치가 잘 안 맞다 하면 아래쪽으로 이동도 하고 출력 형태 봐서 이렇게 조절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좀 더 넓히기도 하면서 잘 맞추시면 되겠죠. 내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테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ESC 키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도형의 테두리가 선택되었으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글씨가 선택되어서 글꼴 지정할 때 편리하게 되었죠. 그림자 지정해 보겠습니다. 도형 효과 마우스 클릭하고 그림자 클릭하고 바깥쪽에서 셋째 줄에서 두 번째 보면 오프셋 위쪽이니까 클릭하겠습니다.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고 맑은 고딕 아니라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굴림 타이핑 치고 엔터 하셔도 되고 마우스 휠 아래로 내려가서 선택해도 되겠죠. 크기는 24포인트라서 이 부분에서 24 선택하겠습니다. 검정 글씨 이 부분 검정 홈 메뉴이고요. 현재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삼각형 목록 버튼을 눌러서 검정 선택하겠습니다.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가가 있는 것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클릭. 채우기 노랑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 보면은 여기 채우기 색 있잖아요. 이 부분 삼각형 목록 버튼 누르고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우는 것은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하셔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글씨가 덜 보이잖아요. 이거는 도형이 좁아서입니다. 해서 저는 1, 2, 3행을 더 넓혀 보겠습니다. 1, 2, 3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숫자 부분을요. 그리고 행과 행 사이에 마우스 걸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도형 안에 글씨가 가장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홈 메뉴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서 이 부분 가운데 눌러서 도형을 맨 가운데로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열 너비가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D열 같은 경우 좀 더 넓히고 왜냐하면 도형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좁죠. 그래서 열 너비를 조금 더 이럴 때는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열의 너비랑 행의 높이랑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작성한 표랑 상관없는 곳에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L16셀 정도를 선택해 볼게요.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위쪽에서 획 높이 조절하고 열 너비 조정하고 하실 때 이 부분에 이 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이 표랑 상관없는 부분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 입력하고 옆으로 담당, 또 옆으로 팀장, 입력하고 8개의 셀을 블록 지정해서 8개의 셀을 블록 지정했고요. 이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해놓겠습니다. 확인 부분은 블록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 17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7, 18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높여 놓겠습니다. L열 같은 경우는 좁아져야겠죠. 그래서 L과 M 사이에 마우스 위치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열 너비를 좁혔습니다. 글자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홈 메뉴고요. 거기 보면 가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으세요. 여기가 텍스트 방향 맞추는 곳이니까 클릭해서 새로 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없이 잘 입력했나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부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홈 메뉴에 보면은 복사 버튼 보이는데 바로 옆에 삼각형 모양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 상자 뜨면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고요. 붙여 넣어야 될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H열부터 보이죠? 그래서 H1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눌렀습니다.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 같은 경우에 여기 뒤쪽에 보면 눈금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1작업에서는 보기 메뉴에서 눈금선을 선택 해제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원본은 삭제하라 했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았던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L열에서부터 O열까지 블록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클릭하고 17행 같은 경우 이렇게 넓어져 있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17, 18 사이에 마우스 위치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적당한 높이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주황으로 채워보겠습니다. B사에서부터 J사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강좌명, 신청 인원 이렇게 두 군데 더 선택했습니다. 홈 메뉴에 보면 이렇게 채우기 색 아이콘 보이고 옆에 삼각형 모양 눌러서 표준색에서 세 번째 있는 주황 선택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H14셀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 보면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창이 이렇게 넓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떴고요. 문제에서 강좌명에 대한 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원본의 마우스를 클릭하고 C5에서부터 C12셀까지 블록을 지정을 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유효성 검사 넣은 부분이 목록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출력 형태 있는 것처럼 R 머신러닝을 선택해 놓겠습니다. 셀 서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G5에서부터 G12셀에 숫자 뒤에 명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6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여기 데이터 보니까 1455 이런 식으로 1000 단위가 보여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내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홈 메뉴에 보면
이렇게 글꼴 그룹 아래쪽, 맞춤 그룹 아래쪽, 표시 형식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표시 형식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자,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들어가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샵, 샵 0을 선택하고 뒤쪽에다가 명이라고 타이핑 치겠습니다. 셀 서식 하실 때에는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 거는 여기 1작업에서는 셀 서식 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차트 부분을 봅니다. 차트 부분을 봐서 현재 신청 인원에 대한 거잖아요. 신청 인원에 대한 것이 바로 이쪽 부분 보조축에 보이는데 여기에 0명, 그 다음에 1000명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0인 경우는 0으로 표시하는 0을 넣어주는 거고요. 앞쪽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을 때 가장 기본적인 서식으로 샵, 샵 0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수강료 있는 부분 보니까 쉼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쉼표 보이죠? 쉼표 스타일을 선택해주면 형식이 회계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적용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확실하게 보시려면 차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 되세요. 차트 부분에 보면 수강료 단위원에 대해서 기본축을 따르는데 여기 맨 마지막 아래쪽에 보면 0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빼기 표시, 하이폰이 표시가 되고 있죠. 회계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0이 하이폰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회계로 지정한 것이 알맞습니다.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대해 수강료로 이름 정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블록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H5에서부터 H12 셀 블록 지정하고 이름 정리하실 때에는 이름 상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마우스 클릭해서 수강료 라고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수강료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해야지 엔터 안 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입력했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른 곳을 블록을 지정했다든지 수강료라는 곳에 수강료라고 이름 정해야 되는 잘못했다든지 변경하고 싶으실 때에는 수식 메뉴에 보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고 그다음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가 뜨면 수강료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수강료 오타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고치면 되고요. 참조 대상에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곳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H5에서부터 H12 그대로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는 수정할 게 없었으니까 취소해도 되겠고요. 자주 저장하면서 하시도록 하고요. 단축키 컨트롤 S,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 다음 함수 입력할 부분이 되었는데 함수는 아는 함수여도 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당황하게 되겠죠. 실제 시험 볼 때. 그래서 함수는 차트까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 이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신청 인원이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란 굵게라고 되어 있죠. B5에서부터 J12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할 것이므로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조건부 서식 보이고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새 규칙 누릅니다. 그러면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란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문제에서는 신청 인원이 100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 인원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셀 J5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참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절대 참조가 되잖아요. 절대 참조가 되면 안 되고 G5셀이 1000 이상인지 비교하고 그 다음에 G6셀이 1000 이상인지 비교, 그 다음에 G7셀, G8셀 이런 식으로 행 같은 경우는 5, 6, 7, 8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달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G열 같은 경우는 G열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H열로 진행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G열은 고정되어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G5셀을 딱 선택하고 나서는 키보드에서 F4 키를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G 앞에만 달러 있고 5행 앞에는 달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달러 하나 지워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1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논리식이 true인 경우 맞다면 어떤 서식을 적용할지 아래쪽에 서식 버튼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글꼴 파랑이니까 색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표준색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파랑 선택, 위쪽에서는 굵게를 선택,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서 신청 인원 중에서 보면 이렇게 1000 이상인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부 그 행에 모두 다 파랑 굵게가 적용됐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의 경우 잘못 지정돼서 이상하게 되었다.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때에는 고쳐야 될 부분 블록을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현재 홈 메뉴죠. 조건부 서식 눌러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규칙 관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했던 이 규칙 있잖아요. 이 규칙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규칙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수정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1000 이상인데 뭘 잘못 입력했는지 참조 형태는 항상 열 앞에 달러, 행 앞에는 달러 없는 상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함수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제2작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2작업에서 보면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 두 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을 지정하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단축키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작업 시트 이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B 두 번째 셀을 선택하고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종류 중에서 맨 앞쪽에 있는 모두 붙여넣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 너비가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이렇게 B열 열 머리글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을 펼쳐 놓겠습니다. 제2작업 문제는 아래쪽에 캡처해서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값 찾기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까지 블록 지정해서 병합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홈 메뉴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 그 안쪽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다음 지시사항은 H11셀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dAverage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테두리 가운데 맞춤 지정해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다가 함수 입력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겠죠. 테두리랑 가운데 맞춤 먼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홈 메뉴에서 테두리는 글꼴 그룹에 보면 여기 이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가운데 맞춤은 H11셀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다가 dAverage 함수 입력해야 되겠는데 등호 표시하고 D
A 정도 입력하시면 DA 두 글자 입력하면 세 번째 정도에 D average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위쪽에서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보면 FX 버튼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D average 함수가 나타나면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해서 레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그 표에서 맨 첫째 행을 뜻합니다. 그 열에 대한 제목을 나타내는 그 열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게 필드 이름인 거죠. B2에서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부분 D average 함수잖아요.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어느 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지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문제에서 보면 수강료 단위 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드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H2셀을 선택하겠습니다. H2셀을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은 조건인 거잖아요. 이 조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평균을 다 구하는 거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인 경우에만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 세 개에 대한 평균만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작성할 때도 반드시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드래그 하셔야 되세요. G2에서부터 G3셀을 드래그 합니다.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다라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평균이 31만이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30만 5천 원인데 이것이 31만이 되려면 R 머신러닝이 바로 이 부분에 있네요. 이것에 대한 수강료 26만이죠. 이 26만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D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때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거여서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참조가 잘 되어서 이 부분이 잘 구해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 26만이 얼마로 변경되면 31만이 될지 목표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H11셀 수식으로 작성한 그 부분 H11셀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데이터 메뉴에 보면 지금 현재 내 현실은 30만 5천인데 31만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보는 겁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식 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참조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찾는 값이라는 것은 바로 목표값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바로 31만인 거죠. 310000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봐놨다시피 H3셀 이 부분이 얼마로 변경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26만이었는데 27만 5천이 되면 이렇게 31만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에는 먼저 이렇게 필드 이름이 뭔지 먼저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어쩌고 수강료가 어쩌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 이 셀을 선택하시고요. 복사하고 B14셀에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단위 원이라는 거 H2셀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는 분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2셀 선택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을 보는 거예요. 분류가 통계 분석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분류가 통계 분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 분석이 어딨나 봐서 이것도 텍스트를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24셀 선택하고 컨트롤 C B15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강료가 35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5만 이상. 35만 이상을 쓸 건데 걔를 여기다가 쓸지 여기다가 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쪽에 연산자를 보는 거죠. 뭐뭐 이거나잖아요. 뭐뭐 이거나 라는 것은 OR 조건이어서 다른 줄에 입력하는 거예요. 분류가 통계 분석이거나 수강료가 35만 이상이라고 되었으니까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쪽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뒤에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데이터가 추출이 된다는 뜻이겠죠. 해서 입력할 때 뭐뭐 이거나 일 때는 줄을 바꿔서 그 다음 줄에 크거나 같다 350000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연산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날짜 같은 경우에 이후에 해당이 되고 위쪽에 보이는 비교 연산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를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목록 버튼, 목록을 블록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B2에서부터 H10까지만 블록 지정합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는 필드명 반드시 이렇게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요약된 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고급 필터라는 것은 조건에 알맞는 레코드를 추출하는 겁니다. 이런 레코드들을 추출하는 건데 요약된 이런 것이 어떤 곳에 추출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메뉴는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고급이라고 있으니 클릭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사 위치를 B18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조건 작성한 6개의 셀 있죠? 이 부분을 참조해서 넣어줍니다.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죠. 복사 위치에 마우스 클릭하고 문제에서 B18번째 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18번째 셀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확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고 보면은 조건에 따라서 잘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통계 분석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 통계 분석인 것 3개가 있어서 3개가 잘 나왔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35만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35만 이상인 거 이렇게 나타났죠. 이 부분은 통계 분석이 아니어도 35만 이상이니까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이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35만이 되지 않지만 통계 분석이 맞으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줄바꿈을 하면 OR 조건 뭐뭐 이거나에 해당이 되니까 통계 분석이거나 35만 이상이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줄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3작업 정렬과 부분납 해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의 B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의 B 두 번째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제1작업을 선택한 상태고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복사 컨트롤 C 하고 제3작업 선택하고 B 두 번째 셀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열 너비 좀 맞춰 볼게요. B에서부터 H열까지 열 머리글을 쭈루룩 드래그 한 상태에서 열과 열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펼쳐 놓겠습니다. 조건에 보니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 봐서 이렇게 제일 길쭉하게 글씨가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보시고 통, 자, 대 이렇게 디귿이 아래쪽에 있네요. 그러면 값이 내려갈수록 값이 낮아지는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있는
셀, 이 부분 아무 셀이나 하나 클릭하시면 되고요. 블록은 지정하지 않고 아무 셀이나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은 내림차순 할 거니까 이렇게 텍스트 내림차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 출력 형태처럼 이만큼 이렇게 묶어졌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 메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부분합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파일 항목 있죠? 이 그룹 파일 항목은 지금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 파일 항목은 바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정렬한 그 필드 이름을 그룹 파일 항목으로 넣어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맨 먼저 강좌명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해서 사용할 함수는 합계라는 부분,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개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강좌명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렇게 수강료 이런 거 선택 해제하시고 강좌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스크롤 막돼 있으니까 위쪽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강좌명만 잘 선택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데나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면 부분합 클릭하면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에는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서 개수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강좌명 선택 해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수강료를 선택합니다. 신청 인원을 그래서 신청 인원만 잘 선택했는지 스크롤 막대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반드시 선택 해제해야 되는 부분 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이 부분은 선택 해제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개수 구해져 있잖아요. 이 개수는 사라지고 새로운 값, 평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출력 형태는 보면 개수도 보이고 평균도 보이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안 되고 개수는 그대로 두고 현재 이거 평균은 그대로 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 해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윤곽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윤곽인데요. 이 윤곽은 지금 현재는 4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3을 선택하면 이렇게 단위별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표시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숨겨졌다가 펼치고 싶으면 또 클릭해서 펼쳐서 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을 지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현재 데이터 메뉴잖아요. 오른쪽으로 보면 그룹 해제라고 있는데 아래쪽에 마우스 클릭하고 윤곽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부분합 문제를 다 풀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잘 살펴보시고 아래쪽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출력 형태와 다르다면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잘못한 경우일 거예요. 그럴 때는 제1작업에서 수정하고 수정한 것을 다시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부분합을 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분합 지정한 거 예를 들어서 개수나 평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분합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제거하는 방법은 부분합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모두 제거가 있으니 클릭하시면 부분합 적용된 것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제4작업 차트 해보겠습니다. 차트 하실 때는 출력 형태 보고 어떤 필드가 필요한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R, 머신 러닝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강좌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법내 부분에 보니까 수강료랑 신청 인원이 보이네요. 그래서 수강료, 신청 인원 이 부분 이렇게 3개의 필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C4에서부터 C12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강료랑 신청 인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 ITQ 시험에서 차트 만들 때는 단축키 하나 알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F11. 차트가 막대 모양이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F11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11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차트 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만약의 경우라도 다른 차트 종류라면 위쪽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이름은 차트 1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식으로 시트명은 순서대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서 제4작업을 클릭한 채 제3작업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4번에서 레이아웃 3 지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선택하면 위쪽에 디자인 메뉴, 서식 메뉴 잘 보입니다. 디자인 메뉴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면 레이아웃 3이니까 클릭하면 되고요. 바로 옆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차트 스타일이죠.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차트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시사항은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영역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굴림 11 채우기 분홍 박엽지 지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차트에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긴 차트 제목, 여기는 계열, 이 부분은 그림 영역, 차트 영역, 눈금선 이런 식으로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마우스 올려보면 차트 영역이니까 그때 클릭합니다. 여기서 차트 영역에 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홈 메뉴에 보면 굴림 지정하시면 되고요.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는 서식 메뉴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고요. 맨 아래쪽에 질감 있는데요. 더 아래쪽으로 보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 올리면 분홍 박엽지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차트 안쪽에 마우스 갖다 대면 그림 영역으로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을 넣을 때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이런 서식 메뉴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차트는 어떤 구성 요소든지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업창 나타났을 때 채우기에 관련된 거는 앞쪽에 보면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 보이죠? 여기서 채우기 눌러서 이 부분에서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좁지 않고 이렇게 넓게 사용하겠죠. 그래서 항상 작업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 계열이면 계열, 아래쪽 부분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좁게 사용을 해야 되므로 작업창을 뭐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안 한 것이 우리 막대를 살펴보면 6개의 막대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8개, 레코더가 8개여서 8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 해제해야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살펴보니까 빅데이터 필요 없고요. 또 빅데이터 필요 없네요. 빅 필요 없네요.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계열을 없애려는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나타나는 것이 디자인 메뉴나 서식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누르시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도 데이터 선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선택 누르고 보면 빅데이터 2개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 이 창이 나타났을 때는 한 가지 더 해주면 더 좋습니다. 지시사항에서는 범례에 대한 것이고요. 범례에서 수강료 부분 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제1작업에서 Alt Enter 눌러서 줄바꿈을 해서 이렇게 두 줄로 보이지만 차트에서는 한 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수강료 단위원을 선택하고 바로 위쪽에 보면 편집 버튼을 클릭. 그러면 제1작업 시트에서 H4 셀을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참조하면 안 되겠죠? 해서 지워버리고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사용자인 우리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겁니다. 제1작업에서는 이렇게 보여줄지언정 차트에서는 한 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막대는 6개로 잘 표현되었고 범례가 수정된 모습이 보입니다. 차트 제목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바로 이 부분이고 내용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글씨는 지우고 ESC 키를 한 번 누르시면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이니 글꼴 지정하기 좋게 되었습니다. 홈 메뉴 누르고 굴림은 기본이니까 그냥 두고요. 아까 차트 하면서 바꾸어진 상태라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고 굵게 적용하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니까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드는 건데요. 테두리를 이거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인 것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7번 지시사항 해보겠습니다. 신청 인원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 인원 이것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무 막대나 이거는 수강료 막대이긴 한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콤보가 선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딴 게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 콤보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이제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신청 인원에 대해서 꺾은 선형하라 했으니까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신청 인원이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가 마우스 올려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클릭하겠습니다. 보조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그대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라는 거 잘 아셔야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그 다음에 레이블과 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표식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게 표식인데 우리 출력 형태는 세모 모양의 크기가 10인 상태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작업창이 없기 때문에 표식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게 이렇게 선택이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창이 있을 때는 그냥 표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표식이 있는 작업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표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앞쪽에 보이는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 있죠?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인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표식을 클릭하고 표식 옵션을 클릭하고요. 기본 제공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세모라고 되어 있죠. 형식 부분을 세모 세 번째 있는 거 클릭 그 다음에 크기는 10 입력하고 엔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레이블 값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부분을 뜻합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네요. 지금은 표식이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여기 맨 위에만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선택되어 있지 않고 맨 위쪽만 선택된 모습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트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나타났는데 오른쪽 부분에 우리 출력 형태는 보니까 위쪽 부분에 나타났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난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레이블 옵션이라는 막대 모양을 클릭 그 다음에 레이블 옵션을 클릭 아래쪽에서 위쪽을 클릭해 보면 네 위쪽으로 이렇게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파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안쪽에 보면 회색 희미한 선, 이게 눈금선이니까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쭉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저는 작업창이 떠져 있으니까 작업창에서 해볼게요. 앞쪽에 보이는 페인트 통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대시 종류를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연하죠. 출력 형태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색 지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검정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답 파일 열어보면 항상 이렇게 눈금선이 검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선 스타일 파선 지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작업창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서식 메뉴에서 보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대시를 네 번째, 그 다음 검정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축이라는 거는 기본 축, 그 다음에 보조축, 그 다음에 뭐 항목축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축 부분 보시면은 기본 축에 대해서는 5만, 10만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검정색 선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정색 선 나타내 볼게요. 여기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작업창이 나타나죠? 만약에 없었다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 눌러서 선에서 보면은 색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검정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창에서 해도 되고 잘 아시죠?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지정하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아래쪽에 항목 같은 경우도 마우스로 그 글씨 부분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씨를 한번 클릭하면 위쪽에 도형 윤곽선을 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 지정합니다. 그 다음 보조축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0에서부터 1000, 2000, 3000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500, 1000 이런 식인 거죠. 해서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에 작업창이 있었다 하면 딴 데 선택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 숫자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축 옵션이라는 막대 모양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축 옵션을 클릭하고 그 다음 최소는 0 맞고 최대는 3000이니까 3000 입력하겠습니다. 주 단위는 1000씩 건너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0 엔터 해서 10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할 거는 여기 선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 적용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페인트 통 모양을 눌러주고 선에서 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트 지시사항은 다 되었고 여기 막대에 대한 두께를 보니까 이렇게 되게 넓잖아요. 제가 작성한 거는 좁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 두께를 넓히는 방법은 여기 간격 있죠? 이 간격을 좁혀주면 막대가 어쩔 수 없이 뚱뚱하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막대를 더블 클릭하든지 해서 작업창이 보여지게 하고요. 간격 너비에 219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75로 바꿔주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답에 항상 75를 모범으로 기출문제가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75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눌러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은 도형에서 맨 마지막에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합니다. 만약 이렇게 넓다면 이런 식으로 도형 아이콘이 보입니다. 출력 형태 살펴봐서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조절점 있죠? 이게 꼬리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입력하고요.
ESC 키 한 번 눌러서 글꼴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홈 메뉴 눌러서 글꼴은 차트 글꼴을 주로 따라가면 됩니다. 특별히 지시사항은 없지만 이 생김새 자체가 굴림이죠. 그래서 홈 메뉴에서 굴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있는 흰색의 테두리는 그대로 두면 되니까 서식 메뉴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맨 처음에 있는 거 선택해도 되고 한 두 번째 있는 거 선택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신청 있는 글씨가 사라졌어요. 도형이 위쪽 아래쪽으로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약간 더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약간 더 펼쳤고요. 도형 안에 있는 글씨 보니까 정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에서 가운데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함수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함수 문제 캡처해 놨으니 참고하시고요. 1번 문제는 수강기간, 이 부분에 보니까 수강기간 있고 과목 코드 세 번째 글자가 과목 코드가 이 부분에 있죠. 여기서 A가 첫 번째 글자고 하이폰이 두 번째 글자고 세 번째가 1이네요. 그럼 1이라는 이 글자가 1이면 241, 2이면 121, 3이면 91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추주 함수랑 MID 함수, 미드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 파악을 잠깐 해보자면 바로 이 부분 세 번째 있는 글자가 1이나 3이나 2나 1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에 있는 글자를 하나 추출을 해야 하잖아요. 1이라는 이 글자를. 그래서 그때 MID 함수가 필요합니다. MID 함수 생김새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I5셀을 선택하시고 등호 표시하고 MID 가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FX 버튼 클릭하고요. 이렇게 함수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MID 함수는 이렇게 맨 처음에 텍스트 입력하고 스타트 넘버 입력하고 넘 캐릭터 입력합니다. 맨 처음에 텍스트에는 어느 텍스트에서 몇 글자 추출할지 그 텍스트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B5셀을 이렇게 참조를 해 놓았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스타트 넘버는 이 텍스트 중에서 A-1431 이 텍스트 중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추출할지 스타트 넘버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것이 1이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해서 세 번째 글자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넘버는 3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 캐릭터는 글자 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글자, 여기 세 번째 글자 중에 글자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할지 지금은 딱 한 글자만 추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2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2라고 입력을 하면 세 번째부터 두 글자가 추출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문제에서 과목 코드의 세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과목 코드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부분에다가 B5셀을 선택해 주게 되겠습니다. B5셀을. 그리고 나서 정말로 표시해야 되는 거는 A 빼기 1 했을 때 여기 세 번째 글자를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넘버는 세 번째 글자라고 해서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넘 캐릭터에다가는 세 번째 글자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할지 한 글자만 추출하면 되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2라고 입력을 하면 결과가 1, 4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한 글자만 추출하고 싶으니까 1이라고 입력한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값을 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채워진 모습을 잘 볼 수 있겠죠? 다음 추주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IO셀을 더블 클릭하고 M 앞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고요. CH 정도 입력하시면 추주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린 상태, 그 상태에서 FX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MID 함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추주 함수를 보고 싶으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추주로 바뀌었습니다.
함수 설명 먼저 보시고 갈게요. 추저 함수는 맨 처음에 이렇게 인덱스 넘버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1, 3, 여기 1, 3, 2, 1 뭐 이런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거겠죠. MID 함수로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만약에 1이면은 값 1, value 1에 있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바로 숫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1인 경우는 241이라는 값 1에 있는 것을 표시하고 만약에 2다 그러면은 121이라고 써놓은 값 2를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value 3에다가 입력해 놓았던 91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value 1에다가는 241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241 이런 식으로 value 2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했을 때 위쪽에 value 1에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잘 쳐졌나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쳐지지 않았다 하면 사용자가 알아서 큰 따옴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텍스트를 이렇게 다 감싸지게 입력이 되어졌으면 알맞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value 2에다가 121 입력하고 value 3에 마우스 클릭해서 91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보면 이렇게 추저 함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인덱스 넘버죠. 그래서 인덱스 넘버가 1인 경우 이 부분 표시, 2인 경우 이 부분 표시, 3인 경우 이 부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값을 채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I12셀 같은 경우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세 번째 있는 한 글자가 3이기 때문에 91 이 부분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신청인원 순위 바로 이 부분에다가 값을 구해야 되겠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 EQ 함수 주어졌고 앰퍼센트 연산자 주어졌고 1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신청 인원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J5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등호 표시하고 주어진 함수 랭크 함수 입력합니다. rank.eq를 더블클릭 가로가 열린 상태고요. FX 버튼 누릅니다. 자,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보이죠? 맨 처음에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순위를 구할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J5셀에다가 어떤 순위를 구하는데요. 여기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은 670이라는 이 말이 몇 등인지 4등이면 4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현재 이 범위에서 670이 몇 등인지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구하고 싶은 셀은 670이 적혀 있는 G5셀인 겁니다. 여기 보면 G5셀. 그리고 두 번째는 REF라고 되어 있잖아요. REF는 참조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 범위, 참조 범위를 나타내는데 여기 670이라는 이 값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항상 670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범위를 뜻하는 거겠죠? 이 범위에서 따져봐서 내가 몇 등인지 표시를 하는 거죠. 해서 범위는 바로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은 orde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order은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고 싶은지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하고 싶은지 표시하는 거예요. 자,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고 싶으면 내림차순으로 하는데요. 우리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제일 큰 값이 보니까 이 부분인데 얘가 1등이 되게 하고 싶으면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는데 방법은 0 또는 생략하시면 되세요. 지금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 써놨죠. 생략을 했죠. 그래서 큰 게 1등이 되는 거는 내림차순이고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버라는 부분에 마우스를 저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J5셀에 어떤 값이 몇 등인지 알고 싶냐 하면은 G5셀이 이게 몇 등인지 표시하고 싶죠. 해서 G5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REF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G5셀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지 범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범위 지정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보면은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670이라는 것은 여기 몇 등인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상대 참조가 딱 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2325가 몇 등인지 표시하고, 또 550이 몇 등인지 알고 싶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G5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대 참조로 G6셀, G7셀, G8셀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범위 같은 부분은 바뀌면 될까요? 안 되겠죠? 범위는 항상 이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거 답 구할 때 범위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되는 절대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으면 바로 키보드에서 F4키, 기능키 중에서 F4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달러가 모두 다 표시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들 부분에는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고 싶으면은 0 또는 생략이죠. 그래서 그냥 생략해도 되고요. 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는 4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보고 내림차순으로 구했으니까 제일 큰 값이 1등 맞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M% 연산자 이용해 보겠습니다. J5셀을 더블 클릭하고 맨 마지막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M% 입력하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했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값을 더 채워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고 드래그해서 값을 채우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안 해도 되고요. 값이 잘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래그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어떤 수에 대해서 순위를 구할 거고 어느 범위에서 순위를 구할 거고 내림차순으로 할 거라서 0 또는 생략했고 M% 넣어주고 3번 문제 자격증 강좌 괴수는 바로 이 부분에 입력을 하는 거죠. 23셀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등호 표시하고요. 카운트 if 함수 입력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고 fx를 누르겠습니다. 함수 설명 먼저 보실게요. 카운트 if 함수는 지금처럼 range, 그 다음 크리테리아 이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카운트 if 함수는 뭐냐 하면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을 주어요. 지금은 5셀에서부터 22셀 이 부분이 범위가 지정되어 있죠. 여기서 조건, 자격증이라는 조건을 주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증 맞네 하면서 하나,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자격증 맞으니까 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고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말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가 count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렌지 부분에는 범위를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중에서 어떤 셀의 개수를 셀지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격증이라는 조건을 입력하면 자격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렌지 부분 방금 자격증 강좌 개수를 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강좌, 얘네들이 강좌인가 봐요. 이 중에서 자격증에 대한 개수를 세야 되니까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25에서부터 22셀까지 범위 지정하고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다가는 자격증이라고 조건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 문제가 간단하네요. 이걸로 끝났어요. 그냥 이대로 더블 클릭해 보면 답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4번 문제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신청 인원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고 반올림하여 10명 단위까지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운드 함수, 뒷섬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자, 바로 24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24셀에 등호 표시하고 DSUM 가로를 열고요.
다음에 fx를 누르겠습니다. 함수 설명을 잠깐 보자면 dsum 함수는 sum 합계로 구하는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라는 d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맨 처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에는 필드를 포함해서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ITQ 엑셀 시험에서는 주로 B4에서부터 H12셀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 이름 다 포함했죠? 레코드 부분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신청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범위 지정한 것에서 신청 인원이 어디 있나 보세요. 주열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열이 1, 2, 3, 4, 5, 6 여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6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청 인원에 대해서 모두 다 합계 구하는 거 아니고 어떤 애들만 합계 구하냐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인 경우 이거랑 이렇게 세 가지만 합계를 구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반드시 조건식 작성할 때도 필드 이름 포함해서 조건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ITQ 엑셀 시험에서는 주로 그냥 표 안에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데이터베이스다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셀을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간에다가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했습니다.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는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내가 sum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할까? 신청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 인원에 대한 필드 이름 G4셀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는 여기 있는 G4셀에 있는 얘네들 전부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크라이테리어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일 때만 합계를 구하는지. 문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다 라고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답이 구해졌고 여기서 라운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얘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예요. 반올림을 하실 때 보니까 신명 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 단위. 신명 단위까지는 표시를 하고 1의 자리는 절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7이라는 거는 절사하고 그리고 7이라는 부분을 잘 보니 7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4, 4, 5에 5 이상이잖아요. 5 이상이니까 사용하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니까 7 이상 5 이상이니까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5330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1의 자리 하나를 절사하고 5라는 아이가 5 이상이니까 반올림을 해야겠죠? 해서 2580이 표시가 되게 만드는 거겠죠? 자, 24셀을 더블 클릭해서 D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ROUND 라운드 함수 더블 클릭. 라운드 함수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FX 버튼 저는 눌러서 하겠습니다. dsum 함수가 보여요. 위쪽에 FX 부분에서 라운드를 한번 클릭해서 라운드 함수 나타나게 했습니다. 라운드 함수에서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dsum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넣어 주었죠. 그리고 이 숫자 중에서 1의 자리 하나는 절사하고 싶은 거예요. 빼고 싶다 하실 때는 마이너스 종류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1 입력해 볼게요. 마이너스 1 입력하니까 실제 원본 데이터는 2575였는데 여기서 5 하나 빼고 반올림해서 2580이 되었죠. 그럼 마이너스 1로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 절사하는 부분이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두 가지를 절사를 하고요. 여기 100단위까지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라운드 함수에서 정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num 디지터 있는 이 부분을 0으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0으로 입력하면 여기 소수점이 막 붙어 있었다. 그러면 정수만 표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수점 몇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런 내용이 있다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면 1이라고 입력하시면 여기에 이 부분에 소수 한 자리가 표시가 될 겁니다. 최대 수강료 단위원 해보겠습니다.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는 것. J13셀 선택하고 등호 표시 입력하고 LA 입력하시면은 라지 함수 보이죠? 문제에서 이렇게 함수 이름 보여지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고 FX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라지 함수는 어떤 범위를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중에서 K 몇 번째로 큰지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최대 수강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큰 값을 표시하는 거군요. 먼저 범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어레이 부분에다가 수강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강료 H 5에서부터 H 12셀까지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몇 번째로 큰지 K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최대 큰 거는 첫 번째로 큰 거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1이라고 입력하면 여기 H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값 42만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값 표시할 때는 이렇게 2라고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38만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1이라고 입력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블록을 지정할 때 셀 주소가 표시되지 않고 수강료라고 입력이 바로 되었네요. 이거는 그 전에 이름 정의를 해놨었기 때문인 거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했었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아예 타이핑을 수강료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네, 함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신청인원 이 부분에다가 함수 입력할 거고 H14셀에서 여기 R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H14셀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신청인원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J14셀에 등호 표시하고 VLOOKUP 입력해 보겠습니다. FX도 눌러놓고 함수 설명 먼저 볼게요. 자, 함수 보시면은 VLOOKUP 함수는 찾는 함수예요. 뭘 찾냐 하면 여기 있는 lookup value라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어떤 말을 넣어주고 그 말을 테이블 어레이에서 찾아요. 그리고 찾았으면 대응되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는 열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lookup value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정확히 일치할 때 주로 ITQ 시험에서는 문자를 찾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일치하도록 찾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ITQ 시험은 0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이 부분에 뭘 나타내고 싶냐 하면 여기 H14셀의 R 러닝머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신청인원 670 이것을 이 부분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VLOOKUP 함수 사용할 때는 여기 이 영역에서 뭘 찾는지 찾을 값을 넣어줘야 하잖아요. 찾을 값은 항상 H14셀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14셀은 어느 영역에서 찾냐 하면 바로 여기 빨갛게 테두리를 크게 쳐놓은 이 영역에서 찾아요. 그리고 항상 그 찾는 것은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니까 5라고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R 러닝머신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있으면 찾아라 하고 0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lookup value는 우리 ITQ 시험에서는요. 거의 H14셀을 선택해주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을 위쪽에 있는 표에서 찾을 거거든요.
해서 H14셀을 선택.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여기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는 R 러닝머신이죠. 그게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C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주로 이만큼 H열까지만 블록 지정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열은 절대 지금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R 러닝머신이잖아요. 그 말이 있는 그 열서부터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내가 범위 지정한 영역에서 이 부분에 신청 인원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해서 이 부분에는 5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lookup value 부분에는 정확히 일치하면 0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주로 문자 데이터잖아요. 문자 데이터인 경우는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을 입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670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효성 검사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목록 버튼이 보이면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딥러닝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함수 입력한 모습을 보면 파이썬 딥러닝이라는 것을 C5에서부터 H12 이 영역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다가 파이썬 딥러닝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 찾은 것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열이라고 입력을 해놨었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1455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풀이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